지금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수소 뭐 이런 그렇죠. 선사 섹터. 여기는 없어요. 얘네는 성장이 아니래요. 얘네는 가치주래요. 금리 인상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점도표죠. 올해 테이퍼링 못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겁니까?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즘 가장 핫한 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예. 사실 2차 전지라기보다는 2차 전지 소재라고 해야 정확한 거겠죠. 네네네. 뭐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고점 논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를 보면은 일단 2차 전지는 성장 섹터가 맞죠. 네. 그 2차 전지가 지금 각광을 특히나 더 많이 뜨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규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수소 뭐 이런 그렇죠. 성장 섹터. 여기뿐이 없어요. 얘네는 성장이 아니래요. 얘네는 가치주래요. 네, 얘는 가치주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로요?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실적이 따라오는 것들. 따라오는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한 큐의 성장이 있는 미래, 먼저 먼 미래를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물론 가치 성장주의 그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성장은 이익 가치를 따지냐 자산 가치를 따르냐 이런 것 때문에 최초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혼용으로 쓰니까요. 아무튼 얘네들은 성장주 섹터에서 유일하게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규제에서 피해가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죄송합니다. 위드 코로나 좋은데. 위드 코로나 말씀드리면서 뭔가 건덕지를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마땅치 않은 조정 구간에 요즘에 있잖아요. 조정 구간에서는 항상 돈은 확실한데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센 놈은 계속 세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세게 올라가는 수급적 요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성장 산업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2025년도에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반도체 시장인데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꽤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내연기관차가 왜 2025년 되게 많이 따지냐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가 중국,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내연기관차 다 없애고 이제 전기차로 만든다라고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030년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럼 반도체 시장 사이즈보다 더 큰 시장 사이즈가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전방 산업이 그러니 배터리 시장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건데 실례로 이런 얘기를 많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작년에 매출이 31조 정도 됐습니다. 올해 40조 정도 돼요. 올해 40조. 하이닉스가 지금 78조 정도죠. 시총 78조. 네, 시총이 8조 정도 되죠.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네. 이게 2025년도에 매출을 추정 40조 정도 본다고 합니다. 추정 40조.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7, 80조 되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렇죠. 100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100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100조가 왜 나왔냐면 이 매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얘기가. 그런데 하이닉스보다 왜 더 높게 줘야 되느냐? 왜냐면 얘는 성장이니까, 훨씬 더 성장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이 섹터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말씀 좀 드려보면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걸 제가 입 아프게 얘기했네요. 쓸데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투자의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주가가 어때요? 지금 2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얘네들 SK머티리얼즈니 뭐 LLF니 에코프로비엠이 이건 막 뜨잖아요. 이거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소재들이 뜨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CATL이 2조 5천억에 들여서 장기성의 신형 배터리 생산기지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 정말 복받은 데인 것 같아요. 이 장기성의 이춘시에는 세계 최대 리튬 운모 매장지라고 하죠. 리튬이 필요하잖아요. 원재료. 예, 원재료가 있는데 그냥 딱 아예 생산 기지를 설립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거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1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8,500억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양극재 생산 공장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비교해 보면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쪽에 평택이나 이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 증설하거나 라인 증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비주도 10배씩 뜨죠. 장비주도 10배씩 뜬다. 소재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그 전방산업이 이제 증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증설한다고 해서 요번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240조.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뜨나요? 삼성전자가 뜨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수혜를 입는 후반 기업이 주가가 뜨는 거죠. 지금 이 향후에 전기차 시장을 앞두고서 이 대규모의 배터리 증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되었습니다. 21, 22, 23, 24, 25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뒷단에 있는 예 소재 업종들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지금도 많이 올랐고 네. 뭐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더 믿고 투자할 만하냐 네.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조정 기간에 들어가는 게 낫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에코프로빔이 올해는 1월 4일 날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1월 시가. 1월 시가가 17만 7,400원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써봤는데요. 저가가 14만 2,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46만 9천 원. 그래서 시가 대비는 164%뜬 거고요. 올해 저가 대비는 229%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작년에 저점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뜬 거고요. 근데 올해만 저점 대비 229%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연주 시가가 17만 7천 원이었어요. 근데 저가가 14만 2천 원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17만 7천 원, 14만 2천 원이면 지금 보면 제가 얼핏 생각해봐도 3만 원 떨어졌으니까 20% 떨어졌네요. 그럼 그때는 몰랐나요, 이게? 우리가 다 바보였나? 그리고 지금은 좋아진 걸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당시에는 17만 7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얘가 여기서 더 반영하면, 미래의 이익을 더 반영하면은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아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조정을 보인 겁니다. 조정을 보였지만 얘 성장성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번에 가파르게 간 거는 야, 이거 더 여기서 여기보다 더 높은 밸류 줘도 돼. 더 올라가도 돼라는 이유가 나온 거잖아요. 에코프로빔은요. 그렇죠. 예, 요번에 수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얘가? 네. 뭐 10조 규모의 전기차용 3년간. 예, 3년간. 요 수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수주 이건 지금 결정된 거니까 10조 규모의 수주를 반영해 가지고 이 가격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거기까지 또 가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겠죠. 거기까지 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는 또 다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또 얼마큼 될 건데. 그렇죠. 라는 계산을 하겠죠. 사실은 이 전반적인 계산을 여러분들 꼭 궁금하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네들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전기차 시장을 보는 거죠. 전기차의 시장 매년 성장률을 보고 그 성장률에 추정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배터리 시장은요. 추정하면서 가는 거에 애들이 성장을 하는데 매년 그게 얘네들은 한 35% 뭐 거의 50% 어떤 때는 급하게도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30% 3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가 한 3년치를 끌었었어. 네. 근데 이 주가가 그 끌었어도 지금 현재야.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죠. 그렇죠. 예, 곤란해져. 보통 우리가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 할 때 12개월 포워드로 합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12개월 포워드가 아니에요. 확실한 성장이 우리 있기 때문에 얘네는 12개월 포워드가 아니고요. 3년 포워드, 5년 포워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년짜리 이후의 수익을 다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년 후에는 그러면 또 엄청난 성장이 있어야지 이 주가가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는 항상 겹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끝도 없이 그냥 야 이거 이렇게 엄청난 시장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초에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것처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2023년 기준으로 멀티플 30배 정도 수준 요 수준이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7만 7천 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요번에 10조 수주한다니까 또 30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얘네들의 향후 이익의 멀티플 30배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가더라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연기금 매일 파는 거 아세요? 연기금 매일 팝니다. 수급에서. 매일. 예, 계속 그냥 올라가는 대로 그냥 기분 좋게 팔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 기분 좋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이 이기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 뭐 걔네는 벌었으니까 파는 거지 뭐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데 그냥 파는 뭐랄까 들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연기금이니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기금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기금이 여기서 이게 확실하게 지금 가격보다 또 더블 가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굳이 지금 얘들이 왜 털겠어요? 시장이 말해준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도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요. 단기 거래 하시는 분 지금 해야 됩니다. 거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 거래 하시는 분들 거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영쩡하게 중기적으로 장기 중기라는 표현을 어디 가니까 물어보던데 단기 거래라 하면 보통 예전에는 뭐 한 달, 두 달 안에는 다 단기 거래라고 했고요. 네. 중기는 개월수로 한 3개월, 6개월, 장기는 1년, 2년, 3년 연수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많이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변하니까. 예,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사서 지금 9월에 이쪽에 쏠림이 일어나니까 난 9월에만 좀 할 거야. 이런 분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2025년도에 2030년도에 이제 전기차 세상이 되는데 나 이거 보고 갈 거야.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서 9월 지나고 나서 올 연말까지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만 나 이거 볼까? 이거는 지금은 좀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투자 전략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쏠림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믿고 예, 있는. 예. 근데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그 OCI. 예. 그때도 보면은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뭐 나왔던 게 역시 똑같은 논리로 막 수주가 막 일어나고 계약이 예.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올랐지만 예. 나중에 시장이 확 바뀌면서 수주받았던 계약들이 취소가 되고 막 이러면서 다시 주가는 폭락하지 않았었냐.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뭔가 지금의 기술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됐든 아니면 이러저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어요.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그런 의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기업이잖아요.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태양광을 그러면 태양광 정책을 쓰다가 태양광이 후퇴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태양광 정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아직 폭락을 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빅사이클 우리 올 법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빅사이클 이제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완전 저점으로 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기업들 부도난 기업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부도난 게 많았고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치킨 게임에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 폴리실리콘도 그랬거든요. 거기서 아직까지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때 아웃된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얘네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얘네들 폴리시콘은 이제 태양광이라고 그랬고 폴리시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전기차의 성장은 분명하고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배터리에서 우리 그래서 항상 우리 또 정답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요. 뭐라냐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위협적이죠.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토요타가 1위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돼 가지고 됐다. 그리고 싼 가격에 된다. 이러면은 지금 전기차의 가격 중에 60% 이상이 이거 배터리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이 폴리시공 가격처럼 반도체 가격처럼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요. 근데 지금 현재 얘들이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보자 결론은 그겁니다. 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더 우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소재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완성품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도태되지 않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라고 가지고 엄청난 큰 기업이 되는 거고 네. 도태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몽땅 같이 따라다니지만 도태되는 기업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는 하지만 계속 신기술에 네. 대한 그 동향이랄까 이런 것들 시장의 상황을 계속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토요타 차 나왔다니까 바로 이거 괜찮은 거야? 막 이런 생각. 2차 전지 뉴스는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데 2차 전지 뉴스는 너무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하루에 뉴스 중에 제가 보기엔 한 30%는 2차 전지 뉴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네, 그만큼 이제 핫하니까 이제 뉴스가 2차 전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 저도 보면서 막 이제 뭐 카톡이고 뭐 딱 텔레그램에 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2차 전지 뉴스는 이렇게 보다가 휙 지나가는 또 나왔어?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히 읽어서 이 변화를 읽어내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냐라고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자체가 그런 겁니다. 투자 자체가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내가 추정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나 그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굉장히 좋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지만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FOMC 회의가 있을 거고 네. 추석이 끝나면은 끝나는 날 뭔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 나오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10월 네. 이제 시장 환경 우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예상이요. 예상은 참 힘들죠. 사실 예, 가봐야 예. 이거 뭐 점쟁이 영역도 아니고. 일단 9월은 조정인 것 같죠. 확연하게요. 예, 좀 힘들었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조정폭이 좀 큰 거고요. 미국도 조정이지만 조정폭은 작아요. 조정폭은 작은데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7개월인가 상승했어요. 7개월 상승해서 계속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뭐 9월이 좋지 않다라고 하지 거기에 2분기가 경기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테이퍼링 한다고 하지 뭐 이러니까 시장이 좀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재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저는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 정말 강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악재에 뭐 빠지는 건 뭐 1, 2% 빠지면 곧바로 원시하고 그러고 있어서 정말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현재 수급상으로든 어떤 이유든 간에 강하다는 거는 전제하고요. 전제하고 왜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 우리 시장의 시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시장이 따라갈 것이다. 시황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너무 부침이 심해서요. 미국 시장에 연동해서 우리 시장이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FNC 회의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시황을 쭉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가볍게 하고 어깨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하고 좀 명절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을 맞이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무거운 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무거운 주식 내가 내 머리를 뭐 아프게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냥
좀 현금화해도 갔다 와서 도로 사면 되지 않겠냐. 뭐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 벌써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다음 주에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은 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하고 이미 어느 정도 뭐랄까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은 이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제 하는 거냐면 2023년 뭐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점도표죠. 점도표. 이번 9월에 테이퍼링이 안 나오면요. 올해 테이퍼링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그 악리예요. 올해 테이퍼링 못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9월 말고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 9월에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온다. 그냥 아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점도표가 금리 인상의 시기 그리고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가 지금 0에서 0.25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0.25에서 0.6, 뭐 1.0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데 이 레인지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시기를 찍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또 가까이 더 많으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렇죠. 저도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앞으로 당겨진다 그러면 우리 좀 고생스러운 시장이 좀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테이퍼링은 해야 된다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봐서는요. 지금 뉴욕 연준의 내년 2022년 8월 1년 후에 물가 CPI의 예상 서베이를 해봤더니 5.2%가 나왔대요. 그럼 5.2%의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5.2% 못 살아요. 2%가 목표인데. 네. 5.2%에서 우리 실물 경기에서 진짜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은 최대한 늦춰줘야 되는데,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에서 오래 있어야지만 우리 자산 시장에는 좋으니까 그렇죠. 주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리 인상도 저는 이 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내년에 가봐야겠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방송을 했는데 쉽게 강력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동안에 대표님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이 팬데믹 전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의 3전 시대에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테이퍼링이 팬데믹 생기고 나서 대규모 유동성을 딱 주입하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고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성장이래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성장률이 금리만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동안의 저물가 저성장 국면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왕창 뿌려가지고 그래서 확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 계속 갈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우리가 안정성장, 고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 세상 전체가, 지구상 전체가 자본주의 성장률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건 돈을 왕창 뿌려서 있었던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전 주장을 하면서도 한 발 물러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가보자.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으니까 테이퍼링은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악재는 아니다. 테이퍼링이. 그건 그렇게 하고 금리 인상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되니까 일단 경기 흐름을 보고서 올 연말이나 내년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가 그 단기 악재로 자꾸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자꾸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뭐 그럴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또 그런 인사이트를 오늘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